6과에 오늘은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본문에서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죠. 자, psychometric과 personality가 있죠. psychometric이라는 것은 심리를 측정한다 했어요. 심리 측정의 personality, 인격, 성격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측정한다고 우리 measurement, 장사님 뭐라고? measurement. 자, another theory of creativity. 시작. Another theory of creativity. 창의성의 또 다른 이론은 personality theory라고 해서 인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성격 이론이라고 해서 성격 이론. 그래서 creativity가 생기는 첫 번째 이론이 뭐지 되나? creativity가 왜 생기냐? 옛날에 creativity는 하나의 재능이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의 뛰어난 재능, 다빈치 같은 재능.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것은 어느 정도 학습돼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창의성이 어디서 오냐? Where does it come from? 이게 came from.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unconscious.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unconscious. 무의식의 세계. 맞죠? conscious 의식 세계에는 별로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다 그랬고 실제로 대다수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훈련이 바로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무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창의성이 온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어요. 맞죠? 네.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성격 이론이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가설이 성격 이론입니다. This idea says, 읽어요. This idea says that your brain changes through your life. 이 성격 이론은, 인격 이론은요, 당신의 그 뇌가 평생 동안에 바뀐다는 거죠.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onnections in your brain. 여러분 뇌 속에 있는 그러한 뇌 연결 구조가 change every time you get new information. 나중에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모양이. 안에 있는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No, 이거예요. Two brains are exactly the same. 세상에 똑같은 두 개의 뇌는 없다는 거죠. So, everybody will have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다 다양한 형태의 창의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 두 명조차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봐라 하면 절대 똑같은 게 두 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창의성이 오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결합돼서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지금도 여러분 새로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지금 이 이론도 새로운 거죠. 여러분 뇌에. 이걸 뇌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기존의 것과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이 계속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생리 같은 경우는 과학 6-2에서 배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 이제 시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들을 이제 습득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뇌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있던 기록과 막 합산해가지고 명령을 내요. 운동기관에. 그래서 머슬 보고 뛰어! 하면 막 뛰게 운동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걸 전달하는 것을 감각 뉴런, 아까 얘기했었죠. 신경세포 뉴런. 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그런 수용기관을 통해서, 수용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통해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 다 다르죠. 그래서 아마 국어에서 풀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글을 놓고도,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뭐냐. 똑같은 소설을 넣고 영화를 갖고도 감정이 다른 이유가 뭐냐.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답인 경우도 되게 많았죠. 기억나, 이거? 국어에서 장생현도 기억나? 아무튼 그래서 똑같은 두 명의 쌍둥이라 해도 절대로 이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을 리가 없어요. 경험이 들어올 때마다, get new information이 들어올 때마다 뇌는 계속 바뀐단 말이죠. 이것을 개인차라고 해요, 개인차.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왜 인간은 창의성이 이렇게 독특하고 기반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와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some people can work more creatively.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장세인 읽으면서 해요. By themselves.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죠. 반면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어휘 정리할 때 일부는 어떻고 이러고 some, others 기억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can work more creatively in a team. 어떤 사람은 by themselves죠. 그러니까 독고다이죠. 일본 말이죠. 혼자서 스스로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팀 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서로 협업을 할 때 상호 어떤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뇌가 또 발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 고립돼서 딱 방에 처박혀서 기관한 아이들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천재과가 천재과. 근데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얹어서 자기 아이디어가 합쳐지면서 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창의성에 대한 인간이 왜 창의적인가에 대한 두 번째 가설입니다.
personality와 결합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자, psychometric theory of creativity says. 세 번째는 심리 측정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심리 측정 이론. creativity는 이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can be taught. be taught 배우고 나왔네. 가르치다가 뭐예요? 배우다죠. 심리 측정 이론에 따르면은 창의성은 can be taught.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죠? and measured. B에 걸려 be taught, be measured.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수치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 심리 측정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 사람이 창의적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성격과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잠재의식과 관련된다. 이게 두 번째, another theory,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it also says that creativity, 읽어요? Creativity happens in 3 stages. 3단계로 발생하는데 first 단계, next 단계, 그리고 final 단계죠. 항상 이렇게 크게 우리 저기 국어 지문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자, 이런 걸 전환구라고 했죠. 그런 거. transition period, 전환구. 그래서 우리가 however하고 콤마 찍고 however, 콤마 찍고 therefore, 그러므로 콤마 찍고 이런 거 있잖아. in conclusion, 콤마 찍고 이런 거. for example, 콤마 찍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transition phrase, 전환구, transition word라고도 하죠. 자, 그걸 먼저 체크하고 크게 글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First, you have to think about the problem or the topic.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요. 먼저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제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Next, you have to brainstorm as many ideas or solutions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당신이 해결책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톰 마구잡이로 막 적어 놓는 거예요. 막 브레인스톰 이것저것 막 써 끄적끄적거리 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많이. plan A, plan B, plan C, plan D. Your creativity can be measured by how well you brainstorm. 당신의 그 창의성은 can be measured, 측정될 수 있는 것이죠. 수치화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얼마나 well, 잘 you brainstorm, 당신 브레인스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해서 당신의 창의성은 이렇게 막 브레인스톰 해보는 거죠. 가능성, 해결책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 브레인스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창의성은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다 이거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you can choose the best idea.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A로 가는 경우, B로 갈 경우, C로 갈 경우 가장 좋은 점이 뭘까 해서 C가 제일 좋겠다. 이거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톰을 많이 하고 잘 하면 여러분은 더 창의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심리 측정 이론에 의한 인간이 왜 창의적인가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이에요. 인간은 브레인스톰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창의적인 것을 수치화해서 여기는 22점, 여기는 선택하는 결과 40점의 장점이 있어. 여기는 78점의 장점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중에 이 세 번째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간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길러질 수 있어, 창의성은. 이 세 번째 가설이죠. 두 번째 가설은요, 성격과 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좀 독고다이로, 그리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여러 가지 팀 티칭, 팀워크를 통해서 좋은 창의성이 나오기도 한다. 두 번째 가설이죠. 성격 이론. 첫 번째 가설은 뭐였죠? 무의식 이론이었습니다. unconscious에 의해서 여러분의 창의성이 지배된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힌트를 얻는다. 자다가 꿈에서 벌떡 깨가지고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위대한 작곡가나 아니면 화가들이 그 잠깐 낮잠을 자다가 순간 옆에 메모지를 옆에 놓고 낮잠을 자다가 잠깐 깼을 때, 깜짝에서 깼을 때 순간 느꼈던 이미지를 그대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피카소라든가 아니면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뭐라 하면 이 창의성을 마치 달려가는 토끼와 같다. 그러니까 순간 토끼를 놓쳐버리면 꼬리밖에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모를 해놔야만 순간 떨어진 그 이미지를, 기발한 이미지를, 디자인 이미지를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토끼와 같아서 빨리 잡아놓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린다. 지금 밑에 질문이 있는데요. 보니까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ersonality theory and psychometric theory? 그래서 이 성격 이론과 그 다음에 심리 측정 이론 사이의 차이가 뭐냐? 2번. Which theory do you agree with the most? 어떤 거에 당신도 많이 동의하십니까? 인 거죠.
자, 첫 번째는 너무 쉽죠. 이 인격 이론과 성격 이론과 심리 측정 이론을 각각 쓰면 되는 건데요. 써봅시다. 또 아빠가 안 쓰면 세인이 또 안 쓰겠지. 또 똑같이 따라서 화살표로 찍찍 그어놓게 저렇게 화살표 이렇게 찍 그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마우스로 쳐야 되는 건데 한글 워드에서 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격 이론에서는요. 성격 이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뇌와의 연결 과정을 통해서 through your life 평생을 통해서 뇌는 변하니까 그래서 뇌와 이 당시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마다 뇌가 계속 진화하잖아요. 창의성도 같이 진화하고요. 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만의 창의성을 계속 진화한다는 이론이잖아요. 여기 첫 번째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명작해 보자고. 인간의 뇌는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먼저 personality theory를 한번 써보세요. 장선생님 써보세요. personality theory. 좀 이따 이제 우리 psychometric theory도 또 밑에 쓸 거예요. 좀 이따 쓰시고 그거는 심리 측정 이론이죠. 좀 이따 쓰고요.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의 뇌는 다 독특하다, 다르다. 영어로 해볼까요? 각 개인의 뇌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뇌는 까지 해볼까요? 각 개인의 뇌. Each person's 뇌, brain. 근데 brains가 아닌 이유가 each는 단수치거든요. average. brain은 다르다. is different.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o 자 each person's brain is different. 개인의 뇌는 다양하고요. 다르고. so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들의 창의성, their 창의성, creativity 다시 말하면 creativity는 독특하다. is unique하다. Their creativity is unique.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 성격 이론입니다. 이 차이를 서로 비교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 psychometric theory입니다. 자, 쓰시고요, 선생님. 성격 이론은 뭐였죠? 3단계로 여러분 그 창의성은 충분히 학습되어질 수 있다 했었습니다. 창의성은 can be taught죠. 창의성은 can be taught. 어떻게? In 3 stages. 3단계로 학습할 수 있다. Creativity can be taught. 그죠? Creativity can be taught. 창의성은 이렇게 학습될 수 있습니다. Without and 그리고 또 측정될 수 있으면 3단계로 이렇게 창의성은 3단계로 발생합니다. 3단계로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하면 상관없고요. 측정합니다.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can be taught and can be measured.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3단계로요. in 3 stages로 측정되어질 수 있고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이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거는요, 답이 다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인원을 동의하냐. 우리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동의해 볼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말로 한번 해봅시다. I agree with, 시작. I agree with the personality theory.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럼 이유를 또 써야겠죠. Because, 왜냐면 그것이 인간의 뇌가 독특하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it explains, 하죠. 그 이론이 it explains 인간의 뇌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human's brain, person's brain 독특하다 is unique 했던 거야. 그래서 person's brain is unique. 그 점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든가 뭐 이런 거. 대충 이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criticism, 시작. criticism,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였죠. solution, 해결책이었어요. 이게 반대말은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이었죠. convergent thinking이었습니다. 자, 다 됐으면 또 한번 봅시다. The way you brainstorm, 당신이 brainstorm 하는 방식은 다른 말이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어디 연장선상 이야기입니까? 아까 그 두 번째 방법, 이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이 창의성이라는 건 수치화될 수 있고 따라서 그렇게 돼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격에 맞춰서 창의성은 또 발전될 수 있다.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위에 첫 번째 이 앞단계 뭐죠?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의식 세계 영향을 줘서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 영향론, 무의식 unconsciousness 영향설. 두 번째 personality theory. 세 번째 psychometric theory. 이 세 가지였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부연 설명. 그러면 이제 브레인스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당신이 브레인스톰한 방식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론입니다. 3단계 이론 중에 3-1쯤 될까요? 이제 그 부연 새끼에 해당하는 거죠. Usually we think of ideas and then decide they are good, they are not good before we share them. 이죠. 보통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보통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버려 미리. 아 이거 별론데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다 선입견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This can reduce creativity. 이것은 창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레인스톰 하는 기간 동안은 during brainstorming 하는 동안은 it's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트가 나와도 이제 가주어라고 하죠. 가주어. 그렇게 가리게 되나요? 가주어라고 하죠. 이걸. 진주원 뒤에 보나마나 투부정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있을 거예요. 기니까 뒤로 뺀 거죠. 그죠?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 중에서는요. Not to worry about whether ideas are good or bad.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좋든지 나쁘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아이디어가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뭘 하면 안 돼요? criticism을 하면 안 돼요. There shouldn't be any criticism. 비판이 있으면 안 돼요. All ideas, even crazy idea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까지도 반드시 should be shared. 아, 이렇게 미친 이론도 있구나. 공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having lots of different ideas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톰의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황당한 아이디어도 아이디어란 말이죠. 그런 미친 생각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투부정사가 여러분 겁나게 길어요. 뭐 뒤로 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받을 때 단수예요. 이게 이제 투부정사 길어도 동명사가 길어요. 그래도 동사는 뭐예요? 이 단수로 받아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앞에 길어도. 자, 그래서 하여튼 브레인스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창의성을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황당한 생각도 생각이다 이죠. Other people's idea, 다른 사람의 생각은요. 계속 같이 읽어요. Can be joined, 그렇죠? Can be joined together. 함께 뭉칠 수도 있고요. 황당한 것끼리, or improved, 개선될 수도 있죠. 그래서 this kind of brainstorming, 이러한 종류의 brainstorming은요, 충분히 학습될 수 있고요, 가르쳐질 수 있고, and can be practiced죠. Can be taught, can be practiced입니다.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들, 브레인스토밍은 가르쳐질 수 있고 또 연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So, some scientists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it is the best way. 또 가주어 나오죠.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뭐가요? to야도 나오죠. To improve creativity. 그래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이. 아, 이거 가르쳐진 줄 아니다. 이건 진짜 그것인데요. 진짜 그것이네. 이것은 앞을 받은 거네요. 뭐가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황당하더라도 마구잡이로 많이 이렇게 끄적끄적거려 보는 것 이런 것들은 best way 중요하다. 최고의 방법이다. 뭐가? 바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끄적거림, 정신없이 이것저것 끄적끄적거림인 brainstorming is good for problems which could have many different solutions. 그래서 이런 식의 brainstorming은 is good for 좋습니다. 뭐에 좋아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죠. 어떤 문제들이죠? Which could have many different solutions.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뭐 지구온난화나 아니면 여러분
그 미세먼지 같은 거죠.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해결책. 그러니까 한 가지 해결론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들이 필요해요. 기발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더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용이라든가 뭐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를 활용하고 가솔린, 그 fossil fuels라고 부르는 화석연료 자동차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자제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 이 세 가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가지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이런 복합적 해결 요하는 문제에서는 적합하단 말이죠. 이런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어떤 기발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그 풍선들을 보내가지고 이 한쪽에는 검은색, 한쪽에 흰색을 색칠한 풍선들을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햇빛을 받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햇빛을 반사하게 한다든가 햇빛이 좀 충분히 더 못 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실제로 이제 이 지구온난화는 아니고요. 이게 해성이 지구로 돌진할 때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거 할 때 실제 나왔던 아이디어죠. 이게 이 회성에다가 착륙해서 여기에 색깔을 칠할 수 있으면 이 절반을 다른 색을 칠해서 햇빛을 받을 때 얘가 햇빛을 흡수하는 것과 이 반은 흰색은 햇빛을 반사잖아 하면서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방법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그건 이제 지구에 날라오는 위험한 해성을 카멧이라고 하는 해성을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보통 지금까지 영화에서 이제 핵폭탄을 쏴서 터트려 버려가지고 이 중심축을 뒤틀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비틀어지게 만들었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은 적합하다는 거죠. 기발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끌적거림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This is called divergent thinking. 확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The activities you did at the start of this unit. 그래서 the activities you did at the start of this unit 이 챕터의 시작 부분에서 했던 활동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여러분 divergent thinking의 사례란 말이에요. Divergent thinking is useful because it is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In many workplaces 많은 직장들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산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굉장히 유용하죠. For example, Steve Jobs often used long brainstorming sessions.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오랫동안 long brainstorming session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 long brainstorming session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라든가 뭐 이런 건데 with his employee, 종업원들과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종업원들과 함께 long brainstorming session이라고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즉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이 세션이라는 것은 뭐 어떤 회의하는 기간, 회의 기간은 회기라 회기,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국회에서 90일 회기 기간, 학기라든가 이런 게 세션이었죠. 단정해서 했던 건데. 하여튼 긴 기간 동안에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걸 통해서 계속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which is divergent thinking A or B circle it. 그래서 발산적 사고에 해당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것이냐. 발산적 사고. 두 개 그림 중에 당연히 이것이 발산적 사고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죠.